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박대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예일대학교, 그 다음에 스페인의 CSIC, UMH,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가톨릭 대학교 3개국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신경세포에서 시냅틱 베시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은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면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케미컬 시냅스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 시냅틱 베시클이 막에 퓨전을 하면서 안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를 하게 되고,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다음 신경세포의 포스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하면서 다음 신경세포로의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시냅스의 그 가장 말단 부분인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을 확대를 해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구조는 바로 한 40나노미터 정도의 지름을 갖는 이 시냅틱 베시클들이 타이트하게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여기에 잘 써놨듯이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퀘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브 터미널에만 좀 독특하게 관찰이 되는 이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좀 베이직하고 펀더먼털한 퀘스천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들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얘네들은 우선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이트하게 몰려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여러분이 뉴런을 컬처한 다음에 엔도톡식 트레이서인 콜레라 톡신 HRP에 인큐베이션을 하면 뉴런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뉴런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시냅틱 베시클들이 엑소돼서 나간 다음에 엔도돼서 들어올 때 이 레이블링된 콜레토킨 HRP를 갖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나갔다가 들어온 시냅틱 베시클, 즉 새로 만들어진 시냅틱 베시클들만 여러분들이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솔리드한 단단한 구조의 스트럭처, 즉 유동성이 없는 스트럭처라고 하면 새롭게 들어온 베시클들은 베시클 클러스터의 가장자리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베시클 간의 자유로운 인터믹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즉 리퀴드 같은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엔도에서 들어온 새롭게 만들어진 베시클들은 기존의 베시클들과 잘 섞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직접 전자현미경을 찍어보게 되면 레이블링된 시냅틱 베시클들이 기존의 베시클들과 잘 인터믹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는 시냅틱 베시클이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갖는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프랩이라는 실험 테크닉을 통해서 하나의 붓톤만을 강한 레이저로 블리칭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플로레센스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대로 단일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 내에 있는 베시클 사이에서 인터믹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붓톤과 붓톤 사이에 시냅틱 베시클들이 서로 유동성을 갖고 섞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박사 후 지도 교수님인 피에트로 디카멜리 교수님은 2017년에 뉴런의 하나의 퍼스펙티브 페이퍼를 내게 됩니다. 즉, 이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일종의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갖고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일종의 퍼스펙티브 페이퍼였습니다. 그럼 이제 리퀴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기존의 많은 생물학 연구에서 이 컴파트먼털라이제이션, 즉 세포 내 부핵화 측면에서는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특정 프로틴이 특정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막 구조로 이게 구획화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이 안에서 특정 프로틴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즉,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의한 좀 배리어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 바이올로지 필드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리퀴드 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 한국말로는 액체 액체 상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러한 인위적인 좀 막 구조가 없어도 프로틴과 같은 마크로 몰레큘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클러스터, 즉 컨덴세이트를 이루어서 뭉칠 수 있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도입이 되었던 개념입니다. 즉, 여러분이 오일과 워터를 섞게 된다라고 하면 둘 다 분명히 리퀴드한 상태이지만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페이지로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가 리퀴드-like 프로퍼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섞이지 않는 현상, 즉 독립된 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리퀴드-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은 강한 인터랙션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개의 멀티밸런트 인터랙션에 의해서 매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 의해서 시뉴클레인, 푸스, 그 다음에 여러 ATG, 그 다음에 뉴로지너러티브 프로틴과 같은 여러 단백질들, 마크로몰레큘들이 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특정 단백질 또는 마크로몰레큘이 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좀 메소드적인 측면으로선 살펴보게 되면, 요새는 좀 소프트웨어, 좀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프로틴의 좀 스트럭처와 아미노애시드 구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러한 리퀴드 페이즈 세퍼레이션은 intrinsically disordered region, 특히 이거는 정형화된 구조가 없는 좀 불규칙한 구조를 갖는 이 부분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많이 매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리전은 여기 소개드리는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분석을 했으면 실험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 후보 단백질을 프리파이해서 인비트로 상에서 인큐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셀에 오버 익스프레션을 했을 때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6-헥사다이올이라 그래서 알코올의 한 종류인데, 이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솔리드 스트럭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이게 LLPS에 의해 매개되는 컨덴세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디스펄전이 되었다가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프랩이라고 해서 강한 레이저를 쏘아줘서 블리칭을 시켰을 때 이게 빠르게 인터믹싱이 일어나면서 이게 형광 정도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이러한 드랍플렛이 리퀴드-like 프로퍼티를 갖는지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 뉴런의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갖는 기존에 많이 보고가 된 리퀴드-like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LLPS에 매개된 일종의 컨덴세이트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나오는 퀘스천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LLPS를 매개하는데 어떤 단백질이 중요한 펑션을 할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스닥으로 있던 이 드라고미어가 관심을 가졌던 프로틴은 시냅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시냅신이라는 단백질은 페리페럴 프로틴으로서 시냅틱 베시클과 바인딩하는 프로틴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엔터미널이 시냅틱 베시클과 바인딩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베이직한 인트린지컬 디스오더드 리전이 C터미널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고미어가 맨 처음 관찰을 한 건 스냅신을 퓨리파이를 한 다음 인비트로에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 드랍플렛이 형성이 되게 되고 드랍플렛 간의 퓨전을 통해서 점차 커다란 드랍플렛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냅신 원 컨덴세이트와 함께 아티피셜하게 시냅틱 베스크를 미믹한 리포좀을 같이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두 개가 함께 컨덴세이트를 만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봤을 때 일종의 리포좀의 컨덴세이트이 구성되는 걸 확인해서 2018년에 사이언스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가졌던 퀘스천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냅신에 의한 이 드랍플렛 형성이 모든 게 다 인비트로 실험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현상을 살아있는 셀에서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냅신을 각 조건별로 오버 익스프레션을 해보았지만 스냅신을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이러한 드랍플렛 형성은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셀에서 드래플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코팩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었고요. 그러면 어떤 게 코팩터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리퀴드 페이스 세퍼레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틴의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로틴 컨센트레이션이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아래에 있으면 디스퍼전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게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스레스홀드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드랍플렛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시냅틱 베시클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게 LLPS에 의한 것이라면 그 프로틴의 컨센트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테오믹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시냅틱 베시클에 어떤 프로틴이 많이 존재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시냅틱 베시클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프로틴은 벤부트 또는 스냅토브레빈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로서 하나의 베시클에 약 70개의 카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냅토파이신이라는 단백질은 4개의 트랜스 멤브레인을 갖는 인테그럴 멤브레인 프로틴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카피 넘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개의 시냅틱 베시클이 32개 정도의 시냅토파이신 카피를 갖고 있는데 제가 스냅토파이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스냅토파이신의 기능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카피 넘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펑션이 알려지지 않았음은 실제로 이게 스냅틱 베시클, 리퀴드 페이스 세퍼레이션의 중요한 펑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파이신을 가장 간단하게 논뉴러널 셀에 익스프레션을 시키게 되면 1989년에 나온 페이퍼를 보게 되면 초셀에 오버 익스프레션 되었을 때 앞서 본 큰 드랍플렛과는 달리 펑테이트 익스프레션 패턴, 즉 자잘한 작은 점으로 익스프레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스냅토파이신을 싱글 익스프레션을 코7셀에 하게 되면 자잘한 펑테이트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앞서 언급한 시냅신과 스냅토파이신 두 가지의 단백질을 같이 오버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에 대한 울트라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한 다음 이 드랍플렛의 울트라 스트럭처를 클램 테크닉, 즉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울트라 스트럭처를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놀랍게도 저희는 논뉴러널 셀인 코7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드랍플렛들의 울트라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시냅틱 베시클과 실제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의 베시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이 다이어미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제 브레인의 너울 터미널에 관찰되는 시냅틱 베시클과 매우 유사한 사이즈의 베스플들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레라 톡신 HLP를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뉴런에서 관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엑소됐다가 엔도돼서 들어온, 즉 새로 만들어진 베스클들이 랜덤하게 인터믹싱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는 실제 코7셀에서 만들어진 이 시냅틱 베스클 라이크 베스클 클러스터 역시 리퀴드 라이크 프로퍼티를 띠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메소드 파트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1,6 헥사다이올이라 그래서 솔리드한 스트럭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리퀴드 바이오몰레큘러 컨덴세이트 같은 경우에 이 1,6 헥사다이올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디스퍼전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코7셀에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에 의해서 형성된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고요. 1,6 헥사다이올 이 약물을 처리하면 거의 처리함과 동시에 사라졌다가 와시아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재빠르게 드랍플렛이 형성이 되고 이 드랍플렛 간의 지속적인 퓨전을 통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은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 드랍플렛이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 의한 베시클 클러스터임을 증명을 해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봤던 실험들이 모두 논뉴러널 셀에 인위적으로 좀 제작을 했던 이 시냅틱 베시클을 미믹하는 베시클 클러스터였기 때문에 실제 뉴런에 있는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동일한 실험을 뉴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처럴 뉴런의 스캠5와 스냅신 두 개의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을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 엑손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6헥사다이올을 처리함과 동시에 엑손으로 퍼져 나갔다가 이게 와시아웃을 하게 되면 다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 뉴런에 있는 시냅틱 베시클들 역시 리퀴드 페이스 세퍼레이션에 의한 클러스터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레스팅 상태에서는 시냅틱 베시클들이 잘 부톤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에 비해서 헥사다이올을 처리하게 되면 디스펄전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와시아웃을 해주게 되면 다시 너브 터미널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서머 파인딩들을 서머리를 해보게 되면 실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는 리퀴드 페이스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는 간단하게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함으로써 논뉴러널 셀에서 유사한 구조를 미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었던 좀 심플한 퀘스천은 그러면 이런 게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에 의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틱 베시클에는 수많은 종류의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의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알아보고자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같이 익스프레션을 시켜주게 되면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셀에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스냅신을 다른 스냅틱 베시클 프로틴인 뱀프트, 스캔5, 스냅토태그민, V글룻, Vget, 그 다음에 랩3 같은 스냅틱 베시클 프로틴들과 같이 오버 익스프레션한 경우에는 스냅토파이신 스냅신 케이스와는 달리 커다란 사이즈의 드랍플렛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흥미로웠던 건 이미 이 셀이 스냅토파이신 스냅신에 의해서 컨덴세이트 형성된 경우라고 하면 이 뱀프트 스캔5와 같은 모든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이 이 스냅토파이신 스냅신 컨덴세이트로 리크루트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 컨덴세이트는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한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이 코퍼러티브 펑션에 의해서 매개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드릴 건 오늘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스냅토파이신의 정확한 신경세포 내의 기능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단백질은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은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결과였죠. 근데 스냅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비던스에 의해서 이게 서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스냅신을 낙아웃을 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망가지게 되어서 시냅틱 베시클들이 굉장히 디스펄전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냅신 안티바디를 인젝션을 하게 되면 스냅신의 펑션이 저해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에 비해서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가 많이 저해되어 있음은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서포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과 역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발현시키게 되면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걸 보아서 스냅신이 이러한 베시클들을 잘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건 이 스냅토파이신이 일종의 시냅틱 베시클과 유사한 베시클을 실제 만들어내는 바이오제네시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세븐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베스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리뷰 논문과 좀 일부 연구 논문에서 이 스냅토파이신이 이 시냅틱 베스클의 바이오제네시스에 펑션을 할 거다라는 여러 추측들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1999년에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스냅토파이신이 핵사물을 만들고 이 콜레스테롤과 바인딩을 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좀 높은 커버처를 갖는 베시클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페이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시냅토파이신이 베시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증거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스냅토파이신의 펑션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냅틱 베시클이 무려 32개의 카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냅토파이신을 낙아웃을 하게 되면 커다란 디펙트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노멀 라이프 스팬을 갖고요. 리프로덕션도 아무 이상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보았을 때도 역시 와일드 타입과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시냅틱 베시클 클러스터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앞서 시냅신 낙아웃과는 다르게 클러스터를 잘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이퍼 이후로 스냅토파이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냅토파이신 낙아웃의 명백한 피노타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익스프레션을 하면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베시클 클러스터가 형성을 되는 걸 보면 스냅토파이신이 이 시냅틱 베시클의 바이오제네시스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낙아웃의 이펙트가 없는 이유가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들에 의해서 일종의 컴펜세이토리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리커버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다른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파이신과 가장 유연 관계가 높은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에는 스냅토포린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유사성 때문에 스냅토파이신2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냅틱 베시클 프로틴으로서 스냅토파이신과 높은 유형 관계를 갖는 게 스냅토자이린 1과 스냅토자이린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파이신과 스냅토포린 두 개는 스냅토파이신 패밀리 프로틴에 들어가게 되고요. 스냅토자이린 1과 스냅토자이린 3는 스냅토자이린 패밀리 프로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진화계통을 따라가게 되면 좀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스냅토파이신, 스냅토포린, 스냅토자이린 1, 3 이 네 가지의 프로틴이 모두 커먼한 이볼루셔너리 오리진을 갖고 있는, 즉 공통 조상을 갖고 있는 프로틴들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럭처 상에서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스냅토파이신, 스냅토포린, 스냅토자이린 1, 스냅토자이린 3. 이 단백질들은 모두 4개의 트랜스 멤브레인을 갖는 테트라스페닌 멤브레인 프로틴이고 C 터미널의 긴 사이토플라스믹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의 찰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뉴트럴 pH에서 모두 네거티브한 찰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은 했지만 스냅신과 스냅토파이신이 베시클 라이크 클러스터 즉 LLPS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냅토파이신의 C터미널의 네거티브한 찰지와 스냅신의 전체적인 포지티브 찰지가 둘이 찰지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실험 데이터가 있었는데 스냅토포린, 스냅토자이린, 스냅토자이린 3 모두 네거티브한 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세 가지의 단백질들 역시 시냅토파이신과 마찬가지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즉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스냅신과 인터랙션을 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장 간단하게 스냅신과 각각의 패밀리 프로틴을 발현을 했을 때 어떠한 양상이 보이는지를 관찰을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토파이신과 스냅신을 익스프레션을 하면 논뉴러널 셀에서 커다란 드랍플렛이 형성되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게 되면 이 하나의 드랍플렛은 시냅틱 베시클과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의 베시클 클러스터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냅토포린, 스냅토자이린 1, 스냅토자이린 3를 각각 스냅신과 익스프레션을 해주게 되면 비슷한 드랍플렛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 울트라 스트럭처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들 역시 작은 사이즈의 베시클 클러스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들 베시클의 사이즈를 메저먼트를 해본 결과 한 40나노미터 안팎의 실제 브레인에서 관찰되는 시냅틱 베시클과 높은 유사도를 갖는 사이즈를 갖는 베시클들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건 이걸 애니멀 모델 수준에서 그 패밀리 프로틴들의 펑션을 밸리데이션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스냅토파이신, 포린, 자이린 1, 3 모두를 낙아웃시키기 위해선 쿼드루플 낙아웃 마우스 라인을 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운이 좋게도 스페인의 존 웨슬링 랩에서 저희가 딱 원하는 스냅토파이신, 스냅토포린, 자이린 1, 3 쿼드러플 낙아웃 마우스 라인을 제작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랩에서는 이 쿼드러플 낙아웃을 제작을 한 다음에 간단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이들의 비헤이비어럴 패턴 정도만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의 마우스를 보게 되면 노멀 라이프 스팬을 갖고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살지만 뚜껑을 열거나 하는 굉장히 좀 놀래키는 상황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컨버전을 일으키거나 에필랩시가 관찰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링 그룹 같은 경우엔 대다수의 좀 발견이 모두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기반으로 한 실험 기법들이었고요.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기반으로 한 옵저베이션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냅토파이신과 자이린 패밀리 프로틴들이 스냅틱 베시클의 사이즈 레귤레이션 또는 바이오제네시스의 중요한 펑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존 웨슬링 랩으로부터 브레인 섹션을 받게 되었고요. 이 브레인 섹션을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들의 울트라 스트럭처를 분석을 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의 너브 터미널을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와일드 타입에서는 한 40나노미터 안팎의 작은 사이즈의 시냅틱 베시클들이 관찰되는 데 반해서 놀랍게도 쿼드러플 낙아웃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자이언트 시냅틱 베시클들이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냅틱 베시클의 이 사이즈 다이아미터를 메저먼트 했을 때도 유사하게 약 한 30% 정도 다이아미터가 증가한 사이즈의 커다란 사이즈의 베시클들이 너브 터미널에 존재하는 걸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일렉트로피지올로지 기법을 통해서 미니어처 EPSC를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이 미니어처 EPSC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시냅틱 베시클 하나가 멤브레인에 퓨전을 해서 릴리스하는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쿼드루플 낙아웃 마우스의 싱글 시냅틱 베시클을 퓨전을 했을 때 앰플리튜드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쿼드루플 낙아웃이 약 30% 정도 많은 뉴로트랜스미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발견들을 좀 서머리를 해보게 되면 스냅토파이신, 스냅토포린, 스냅토자이린 1, 3, 이 단백질들은 각각 시냅신과 익스프레션이 되었을 때 시냅틱 베시클과 매우 유사한 사이즈의 시냅틱 베시클 라이크 클러스터를 논뉴런얼 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쿼드루플 낙아웃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이들의 단백질들이 모두 낙아웃된 경우에 자이언트 시냅틱 베스클들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뉴로트랜스미터 양이 높아져 있을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스냅토파이신 패밀리 프로틴과 스냅토자이린 패밀리 프로틴들 일종의 오버래핑 펑션을 통해서 스냅틱 베시클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40나노미터 안팎의 다이어미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펑션으로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저 연구를 도움을 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연구실의 최지영 학생과 그다음에 다른 랩 멤버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여러 리뷰 페이퍼의 작업을 공동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일대학교의 피에트로 디카밀르 랩, 그다음에 스페인의 CSIC UMH,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장성호 교수님 연구실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해서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은 펀딩 소스의 지원을 받아서 본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 결과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